일본에서는 현재 느닷없는 이시바 때리기가 진행 중으로 차기 총리로 일본에서 가장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정 간사장이 절대로 일본의 차기 총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퍼집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가 일본 주변국들에게 너그럽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에까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으로 절대로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민당 보수파와 우익에 가까운 신문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갑작스럽게 이런 논의가 퍼지고 있는 것은 최근의 중국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센가쿠 열도를 계속해서 노리고 급기야는 정복한다는 위협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틈타서 중국은 자국의 어선을 센가쿠 열도에 보내 조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으름장도 났습니다. 중국의 영해에서 어업을 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어선이 센가쿠에서 어업을 하는지 감시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본에 있어서 영해 침범은 물론이거니와 자국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싱크탱크 연구소에서 중국이 미국을 재빠르게 진정시키면서도 센가쿠 열도를 쉽게 제압할 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기 때문에 일본 방위성은 매우 날카로워진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은 당장 이러한 것을 미국과 의논했으며 미국 국방부에서도 중국의 센가쿠를 건드리지 말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야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며 일본과 군사합동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내부에서 요동이 치고 있다며 굉장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내각에서는 중국 배가 센가쿠에 들어와서 조업을 하고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나옴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 반중 라인을 확실하게 형성한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 중국에 있어서 아직 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위를 강하게 추진해 오면서 주변 어떤 국가보다도 친중색을 띄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베 총리의 신임을 받고 자민당의 최장기간 동안 간사장을 하고 있는 니카이 역시 친중색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아베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의 고위급 의원들이 중국 배가 들어와도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하던 것입니다. 만약 한국 배가 대마도나 일본 영해에 단 한 척이라도 진입했다면 일본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것이며 스가 관방을 비롯해 온 일본 내각이 한국 때리기에 전념했을 게 분명하지만 중국은 조용히 넘어간 것이죠. 그러나 자민당 보수파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반중인데다가 이번 사건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자민당 내에서 상대방을 먼저 타격할 수 있는 안건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헌법에 위배되지만 가만히 있다가 진짜 센가쿠 열도가 중국에 탈취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든 것입니다. 여기서 고노다로 방위상이 전면에 나서서 만약 중국이 센가쿠 열도에 어선을 보낸다면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다며 처음으로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중국에 보냅니다. 지금까지는 해상경찰이 중국을 상대하는 임무였지만 이제는 처음으로 자위대까지 언급함으로 인해서 군사적 충돌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게시한 것입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거침없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헌법을 다시 해석해서라도 키워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중국이 센가쿠를 무단으로 들어오려고 기회를 엿보는 이 시점에 그의 발언은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습니다. 자민당은 7월 31일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검토하자는 사안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북한의 미사일을 비롯한 위협이 끊이지 않는데 중국까지 나서니 내친 김에 평화헌법 구조까지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까지 충분히 같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고노다로 방위상의 기자회견 때 한 기자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출 때 주변국의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냐, 한국에도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노 방위상은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 라면서 앞으로 일본이 자체적인 선제 공격 능력을 갖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에 있어서 분명한 부담이 됩니다. 일본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구상을 만약 북한을 상대로 실행한다면 이는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됩니다. 불과 10년 전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을 상당 부분 저평가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2006년 당시 일본은 독도 근처에 순시함을 보내 한국 해경과 긴장감을 보이며 총격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순시함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위대 군함까지 20여 대를 기습적으로 보낸 겁니다. 한국은 이에 F-16을 비롯한 전투기를 대거 띄우고 일본과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을 공격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일본은 공격도 감행한다는 생각을 가진 게 분명합니다. 심한 경우 독도까지 탈취할 생각으로 자위대 군함을 대거 파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상황을 보고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이 극도로 일본에 화를 낸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당장 중국,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동북아 안보의 지역에서 한일 간에 서로 전쟁이 날 뻔한 게 말이 되냐면서 군함을 먼저 보낸 일본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때문인지 부시 대통령은 2008년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라고 미국의 지명위원회에 명령했습니다. 일본은 부시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엔 당시 실제 전쟁으로 이어졌다면 한국 해군이 전멸당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이지스함까지 보냈기 때문에 실전으로 치닫으면 분명히 열세로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 일본은 독도에 군함을 보내는 도발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또 한 번 야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은 물론 한국까지 다시 위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과 10년 정도가 지난 한국에는 예전과는 다른 군사력이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내놓은 2020년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의 육군 군사력은 미국 동맹 중에는 최강이며 해군 군사력도 급속하게 증강하는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우리 군은 항공모함 건조를 공식화합니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국방 중기 계획에서 당초 도입하기로 했던 신규 대형 수송함을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건조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한 발표 당시 3만 톤 규모의 신규 대형 수송함 건조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해군도 대폭 확장합니다. 최근 군은 2033년 전력화할 예정인 경항공모함에 탑재될 수직 이착륙기 도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투기 기종은 사실상 유일하게 군이 요구하는 스텔스 등의 성능을 충족하는 F-35B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FX 2차 사업과 수직 이착륙기 도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군은 F-35 전투기를 총 80대가량 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사청은 이지스함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기술로 처음으로 차기 구축검을 만드는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전술핵 무기급으로 불리우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탑재한 현무4 미사일 개발의 성공 등은 한국이 예전보다 훨씬 많은 무기를 갖춘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과 같이 일본이 한국을 독도에서처럼 도발하거나 얕잡아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방위비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부으며 점점 더 자국 국방의 무장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국의 국방력이 커버렸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미국의 힘을 활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본이 직접적으로 무력이나 기타 다른 사안으로 한국을 쉽게 굴복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한국을 압박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수출 규제를 대항해 지소미아를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적극 미국에 어필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적 룰을 어긴다고 하면서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 마음대로 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동북아의 안보를 우려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을 미국을 통해 압박하는 것이죠. 한편 아베 총리는 자민당이 검토를 제안한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신속하게 실행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아베 총리도 사연임을 위해서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고 계엄까지는 가자는 바람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린여당인 공명당을 비롯해 코로나로 지지율이 급락해서 적기지 공격 능력을 당장 갖추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자주국방력을 확보하면서 일본의 위협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언제 독도 앞바다에 군함이 등장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트래블튜브 고이케 도쿄 도지사가 아베에 이어 스가의 뒤통수를 세게 때렸습니다. 두 남자 아베와 스가를 완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고이케의 장난에 또 말렸다고 일본 정계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C19 신규 확진자가 7일 연속으로 3,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도쿄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고투 트래블 정책을 중단하고 연말 연시 이동 자제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처럼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할 상황이지만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실시한 비상사태 선언으로 마이너스 29%를 나타낼 정도로 완전 폭망했기 때문입니다. 스가는 관방장관으로 재직할 때 이런 경제 폭망을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비상사태 발령은 일본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에도 불구하고 스가가 7일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스가가 내리는 결단이 아니라 코이케 도쿄도지사의 선동 전략에 떠밀려서 마지못해 발령 내리는 꼴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스가 뒤통수를 잘 후려친 코이케의 고단수 전략을 소개합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홋카이도와 오사카현은 영업시간 단축 등을 성실하게 실행한 결과 C19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도쿄도 등 수도권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스가는 도쿄도 등 수도권의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5일과 31일 기자회견에서도 비상사태 선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2일까지만 해도 스가 내각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라는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코이케 도쿄도지사가 3일 기자회견을 기습적으로 해버린 것입니다. 스가 정부는 비상사태 선언을 발령해야 한다.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오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머뭇거리면 안 된다. 즉시 발령해라. 라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3일 기자회견 이후 총리 관저에 모인 내각들은 도쿄도는 영업시간 단축 요청도 하지 않았다. 코이케는 불성실했다. 도쿄도의 C19 확산에는 코이케의 책임이 크다. 등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의 여론은 코이케의 건의를 스가가 머뭇거리고 있다. 모든 책임은 스가에게 있다로 형성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새해 들어서 코이케의 C19 대책의 실정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코이케가 4일 도쿄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1도 3현 긴급 행동을 발표했습니다. 코이케는 일단 1도 3현만이라도 영업시간 단축과 외출 자제들을 공통으로 실시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코이케는 지금 일본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 사람의 흐름을 강력하게 억제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중요한 때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도쿄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아서 수도권에 C19 신규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다고 비난하던 스가 내각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모든 책임은 스가 내각에게 있다. 또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코이케가 책임을 미루는 기자회견을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비상사태 선언을 주저하고 있던 스가는 7일 선언을 발표하고 8일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다가는 모든 책임을 스가가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코이케의 의견을 들어서 결단하는 형식이지만 이미 코이케에게 떠밀려서 마지못해 결정하는 무기력하고 모자란 스가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스가는 결국 C19가 확산되어 가는 와중에 코이케 도쿄도지사의 적극적인 국정협조도 얻지 못하고 방치해놓은 도쿄도의 C19 확산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자민당과 총리 관저는 코이케에게 또 당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정계와 언론에서는 코이케는 도쿄도정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신은 옳고 아베와 스가는 나쁘다라는 여론전에만 신경 쓰고 있다. 총리가 될 수 있는 방법만 찾고 있다. 현재는 여론의 점수를 벌기 위해 C19를 잘 활용하고 있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이케의 도쿄도 행정은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의 C19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코이케의 행정은 형식적이고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이케는 3일 도내 음식점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해서 밤 8시까지로 다시 앞당기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밤 10시 규제도 지키지 않은 음식점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이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음식점이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면 협력금 100만엔, 약 1,050만원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번화가 등에서는 밤 10시 넘어서도 영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주인들은 경영이 어렵다, 100만엔은 도움이 안 된다. 앞으로도 밤 10시 이후에 영업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이케는 이렇게 음식점들이 밤새워 영업을 하고 C19가 확산을 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고이케가 지난 3월에 아베는 비상사태 선언을 해야 한다 라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위기감을 조장했고, 결국 아베는 4월에 비상사태를 발령했던 것입니다. 물론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30%로 폭망한 책임은 아베가 다 져야 했고요. 이번에도 고이케는 비상사태를 촉구하는 위기 조정 능력이 있는 결단하는 지도자의 이미지는 다 챙겨가고, 일본 경제 폭망의 책임은 스가가 다 져야 하는 판이 된 것입니다. 일본 정계에서 스가와 고이케는 견원지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스가는 고이케가 2016년 자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자 퍼포먼스를 앞세운 극장형 인간에게 도쿄 도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지난해 도쿄에서 C19 환자가 급증하자 스가는 이는 전적으로 도쿄 문제라며 고이케를 몰아세웠고, 고이케는 아베 내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고이케는 스가를 굴복시켰고, 이번에도 고이케는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고, 스가는 떠밀려서 마지못해 결정을 내리는 우유부단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고이케는 4일 기자회견을 할 때에도 스가 내각에는 알리지도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본 정계에서는 고이케와 스가의 관계는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스가는 9일 0시부터 한 달간 긴급사태를 발령할 것으로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물론 이런 발령에 대한 비난과 반발은 스가가 다 져야 합니다. 고이케는 꼭 먹고 알먹으면서 놀고 있을 거고요. 선전선동에 강한 고이케에 휘둘리는 스가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또 그냥 있지 않을 고이케의 반격도 궁금합니다.